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독 보도해드렸던 내용, 여권의 핵심 인사와 현직 국회의원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총장상 받은 걸로 하면 안 되겠냐라고 회유, 압박을 했다라는 의혹. 결국 그 핵심 인사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의원인 것으로 다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수석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국 후보자 당사자가 동양대 총장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국 후보자 측도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후보자 본인이 직접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라는 것은 법조계에서는 적극적인 증거 인멸 행위로 볼 수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은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날입니다. 오늘 청문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고 발빠르게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동양대 총장 상장이 날조됐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유시민 이사장과 김두관 민주당 현역 의원까지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상장 조국 후보자 딸이 그냥 받은 걸로 하면 안 되겠냐라는 취지의 전화 압박을 했다라는 의혹이 가장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외압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화를 건 이유는 조국 후보자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함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국 후보자 본인도 동양대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었다면 큰 증거 인멸 행위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일단 청문회 날인 만큼 딱 세 가지만 짧게 준비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동양대 총장 최성해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시민 이사장이 전화해서 시나리오 거론했다. 김두관 의원은 청와대 수석도 언급했다. 청와대 수석도 언급했다는 거예요. 청와대의 의중이다라고 동양대 총장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 전화를 받은 동양대 총장 얼마나 두근거리고 압박을 느꼈을까요? 윗분의 뜻이다도 아니고 청와대 수석 얘기까지 나왔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해명이 논란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렇게 해명했어요. 내가 유튜버니까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는 취재차 전화한 것이다. 유튜버가 취재차 전화했다. 설득력이 있을까요? 김두관 의원, 표창장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유시민 이사장과 김두관 의원은 그 이후에도 추가 통화를 시도했던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이거 외압이다.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그 가운데 이 사실도 확인됐어요. 조국 후보자의 아내가 동양대 압수수색 직전에 본인의 PC를 빼갔다. 근데 본인이 들고 간 게 아니라 이게 수상해요. 자산관리 증권사 직원과 함께 가서 동양대의 본인의 PC를 빼가서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본인과 증권사 직원이 각기 갈 길을 가는 장면이 동양대학교 CCTV에 고스란히 포착이 됐다. 이야, 영화예요. 검찰은 해당 증권사를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아내는 이렇게 해명했어요. 내가 출근이 어려워서 일을 하려고 집으로 가져온 거다. 압수수색하던 날 검찰에 제출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거 증거 인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국 후보자의 아내에 대한 직접적인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그 가운데 청와대와 검찰 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먼저 청와대가 그리고 국무총리가 검찰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잠잠하다가 검찰이 정치하겠다고 덤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정부가, 청와대가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정권과 검찰이 조국 수사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조국을 두고 정면 충돌한 초유의
사태입니다. 거기에 법무부 장관도 거들었습니다. 압수수색 나한테 보고했어야 했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자 검찰은 수사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했다. 청와대 발언은 수사 개입의 우려가 있다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오늘은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잠시 후 10시를 기점으로 청문회가 시작이 될 텐데요. 그 전까지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사안들 저희 돌직구쇼에서 특집으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왜 본인이 직접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을까? 조국 후보자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오촌 조카한테도 의혹 살까봐 이런 시기에 전화 안 했다라고 본인이 기자간담회에서 자랑스럽게 밝힌 바 있는데 왜 동양대 총장에게는 정작 전화를 걸었을까요? 앞뒤가 발언이 맞지가 않습니다. 잠시 후 이 법적 의미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미래. 조국 후보자보다 요즘 돌직구 발언으로 더 유명해진 박용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여가부 장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희정 전 장관 나오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딱 두 가지 주제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살펴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외압. 유시민, 김두관, 청와대 수석,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외압. 두 번째 키워드는 충돌. 검찰과 청와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국 후보자 아내가 PC마저 압수수색 직전에 빼갔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 상세하게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이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조국도 직접 전화를 걸었다. 조국 후보자가 동양대 최성해 총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오늘 아침에 조금 전 확인이 됐습니다.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지금까지 조국도 나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사실만큼은 밝히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 총장이 전격적으로 밝히면서 조국 후보자 측도 전화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청문회에 오늘 조국 후보자가 출석을 하게 될 텐데 오늘 아침에 이 사실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조국 후보자는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죄송합니다. 직접 통화하셨다는 얘기. 통화하셨다는 보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숱한 의혹에도 조국 후보자가 발언을 못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 본인이 동양대 최성해 총장과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오늘 조금 전 조국 후보자 한마디 답변도 하지 못하는 모습 여러분께서 직접 보셨습니다. 조금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김희정 장관님, 네. 왜 무슨 연유로 조국 후보자 본인이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건 걸까요? 지금 이 시점에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라는 지적도 현재 나오고 있어요. 유시민 이사장이 전화 걸고 김두관 의원이 전화 걸어서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청와대 수석까지 언급했다라는 의혹. 본인이 전화를 걸었다면 이것 더욱더 증거를 인멸하려는 목적 아니냐라고 의심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역시 조국 후보의 말에서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기자간담회 때 사모펀드 관련돼서 본인은 계속 모르겠다고 부인을 하니 그러면은 그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장조카와 연락을 취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민감한 시기에 자기 조카에게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오해받을 일이라서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집안의 제사를 모시는 제일 핵심되는 장조카, 그 집에 모여서 1년에 한두 차례 가족 모임까지 하는 그런 조카에게도 민감한 시기라서 본인이 사실관계를 정말 확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평소 알고 지내지 않은 걸로 알려진, 뭐 직접적으로 연관 없잖아요. 부인하고는 상관없이. 총장에게 통화를 했다? 그러면은 본인이 이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내용으로 왜 통화를 했을까요? 본인의 말에서 답이 벌써 나오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했다는 내용도 지금 해명은 처음에는 통화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주다가 조국 후보 측에서도 통화한 것은 맞다고 지금 확인이 나오고 있는데 통화를 한 이유가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라면 민주당에 부탁을 해서 증인 채택도 하게 하셔야죠. 예. 그렇게 사실이 밝히고 싶으시다면. 그런데 그 사실관계를 밝혀줄 최 총장을 여당에서는 왜 그렇게 길을 쓰고 막아서 증인으로도 못 나오게 한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역시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총장님은 부인에게도 전화를 받았고 유시민 이사장 그리고 김두관 의원에게도 전화를 받았다라는 거를 언론에 밝힐 때 사실 끝까지 조국 후보에게 전화 받았다라는 사실은 숨겼지 않습니까? 숨겨왔죠. 네,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파장이 있을 거라는 거를 동양대 총장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잘못됐다라는 거를 조국 후보 측에서 알아주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조국 후보가 전화했다는 것까지 사실은 본인이 말 안 하고 숨겼는데 거기다 대고 거꾸로 뭐 옛날에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한 일이 있어서 나한테 앙심붙고 거짓말한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아 정말 이 사람은 안 될 사람이구나 이제는 안 라고 되겠다. 판단을 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사실은 조국 후보가 전화했다는 사실은 묵혔다가 정말 안 되겠다라고 해서 동양대 총장님이 조국 후보도 전화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유시민 이사장이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라는 것과 전혀 다른 국면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본인이 직접 본인의 딸과 부인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증인에게 전화를 걸었다라는 것. 법을 전공한 조국 후보자 어떤 의미인지 알 텐데 최성해 총장의 입을 통해서 도대체 조국 후보자가 무슨 내용으로 전화를 건 건지 직접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정경심 교수가 전화를 해서 표창장 발급을 총장님이 나에게 위임한 것으로 해달라라고 한 그날 옆에 있었던 남편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조국을 바꿔줬다. 지금 최 총장님이 지금까지 조국이랑 통화했다는 거는 지켜줬던 거예요. 그러다가 김 장관님 분석대로 지금 오늘 아침 밝힌 건데 조국 후보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조국 후보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직인을 그냥 우리 아내에게 위임한 것으로 해주면 안 되겠냐. 이 말은 그냥 우리 딸 총장상 받은 걸로 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말이죠. 그러면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 아니 그러면 지금 조국 후보자 이 말 뒤집으면 그렇게 안 해주면 당신도 죽고 우리 와이프도 죽는다. 이렇게 지금 협박한 겁니까? 그렇게 해주면 총장도 살고 아내도 산다. 라는 말을 했다. 최 총장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에 대한 조국 측의 해명도 준비됐습니다. 자, 통화한 사실 인정했어요. 정 교수와 총장의 통화 말미에 조 후보자가 잠시 통화한 적은 있다. 정 교수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수준의 발언이었다. 억울한 일 없도록 해달라는 수준의 발언이었다. 김병민 박사님, 네. 억울한 일 없도록 해달라는 수준의 발언을 할 거였으면 굳이 본인이 직접 위험을 무릅쓰고 통화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지금 정 교수 측이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표창 받았는데 우리는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학교에서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세간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완전히 정반대로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말들이 지금 현재 동양대 총장 입장에서는 굉장한 압박으로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조국 후보자가 지금 입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게 왜 중요한고 하니 조국 후보자를 비롯한 그동안 청와대 관계자들은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에 조국 후보가 개입된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조국 후보가 직접적으로 통화에 개입된 사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터라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이 내용을 아마 본격적으로 질의응답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왜 전화했을까요? 조국 후보자가 전화했던 내용 중에 핵심은 앞서 김진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정경심 교수가 했던 얘기 중에서 이렇게 하면 학교가 다칠 수 있다라고 협박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딸의 부정입학 문제에 대해서 부정입학은 아니다라고 심각하게 얘기해왔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총장의 표창장 문제가 거짓, 허위, 사문서 위조로 드러나는 순간 사문서 위조를 바탕으로 부산대 의전원에 거짓된 입학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 부정입학, 법을 위반한 행위에 조국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것은 법무부 장관으로 통과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시달릴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한 목적이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거라고 충분히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리고 본인이 개입한 거다. 최성해 총장이 했던 발언들을 보면 정경심 교수와 상당한 친분이 있습니다. 예. 그 정경심 교수가 요청했다는 것은 총장님, 이거 총장님이 모를 수 있지만 내가 위임할 수 있는 위임 권한을 준 것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충분하게 이 사실이 만약에 정말로 언론의 보도가 진실이라면 정경심 교수가 나서서 위증, 말 그대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다분하고요. 그것을 바로 옆에 있는 조국 후보자가 함께 전화통화를 거들었다면 이 문제에 함께 얽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수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국민의 뜨거운 여론에 직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스튜디오 주세요. 지금 조국 후보자 모습은 청문회 시작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있는 장면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청문회 직전까지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된 오늘 새로운 의혹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예. 본인이 전화를 건 목적, 지금 많은 분들은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종용하려 한 것이다. 왜냐하면 발급된 표창장에 일련 번호도 다르고 총장 직인도 내가 찍어준 바 없는데 누군가 찍었다라는 사실이 제기됐잖아요. 조국 후보자가 직접 전화 건 거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최 총장님의 인터뷰가 언론 매체들별로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건 아마 우리 기자들도 다 아실 거고 여러 매체를 동시에 보신 분들은 조금씩 다르네 이분 말씀이 하고 하는 걸 다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최 총장님의 언론에 대한 인터뷰가요. 이게 법적 증거는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만 조금씩 그 수위와 내용과 방향이 좀 달라서 좀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조국 후보자 측도 통화했다는 건 인정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조금 본인의 일방적 주장이니까 이 부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최성해 총장님은 검찰에서 조사를 이미 받았습니다. 예. 거기서 법적 효력이 아마 있을 거예요. 검찰에서 진술사항 그리고 본인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직접 이 지장을 찍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한 내용들은 이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만 밖에 나와서 언론에 얘기하는 건 조금씩 다른 건 본인이 마음대로 얘기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여기서 좀 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최 총장님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조국 후보자 본인이 인정한 거는 아닙니다만 청문회 준비단 쪽에서 최 총장과 통화를 했고 좀 이렇게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정도의 수준의 이런 이야기였다라고는 이야기가 나온 걸로 저도 지금 들었습니다. 조국 후보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일상사의 세상과요 법의 세상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는 그 정도는 서로 인지상정으로 이렇게 전화도 하고 잘 지내냐고 얘기하고 그거 좀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라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법의 잣대에서 보면 지금 우리 김병민 박사님이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한 그런 증거 인멸로 오해받거나 그렇게 인식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예. 아마 조국 후보자도 여러 가지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이런 관련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행동하셨을 것으로 아는데 당장 그날 아침에 이제 부인이 전화를 하고 있는 그 옆에서 아는 사이였는가 보죠. 우리 조국 후보자와 최 총장이 아는 사이였으니까 한마디 거들린다고 전화를 하신 모양인데 이것이 이제 야당 측에서 볼 때 또 법의 잣대에서 볼 때 상당히 비판받을 수 있는 그리고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건 아마 본인도 이제서 아차하고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어쨌든 오늘 청문회가 열리고요. 그 청문회에서 야당의 질문이 있을 것이고 그 청문회에서는 말바꾸기라든지 거짓 증언이라든지 이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후보자가 진실 그대로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설명하셔서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과 비판의 지점들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김 장관님, 본인이 지금 통화하면 안 되죠. 네, 저는 절대 안 되죠. 동양대 총장님 인터뷰별로 다르게 보인다라는 게 뭐냐면 언론사별로 더 부각하는 부분이 달라서 그렇지 방향이 항상 똑같았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어찌됐든 총장은 모를 수 있어도 위임하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증언해 달라라는 내용에 있어서는 모두 일치합니다. 유시민 장관, 그리고 청와대 수석 이름도 얘기했고 김두관 의원님, 그리고 조국 후보 아내 조국 후보. 그리고 만약에 그런 내용을 학교에서 정식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나갈 거라면 왜 굳이 전화를 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화한 시기입니다. 그 전에 한 번도 연락도 안 하다가 딱 이 사건 터졌을 때 이틀에 걸쳐서 정말 민감한 시기에 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전화도 한 번은 휴대폰으로 하고 한 번은 집 전화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에 우리가 아는 조국 후보, 예전에 SNS에서 활동하던 조국 후보였다면 집안에서 아내가 정말 민감한 시기에 동양대 총장님과 전화통화하는 아내를 발견했을 때 예. 나 야단쳤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전화? 뭐 하는 짓입니까? 하고 예. 뭐 반말하는지 뭐 높임말하는지 모르지만 아니 뭐 이런 시기에 부인 그러지 마세요라든지 하고 혹시 전화를 받고도 실례했습니다 하고 끊는 모습을 우리가 아는 과거의 조국 교수라면 그러지 않았을까? 설사 부인이 다 했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전화를 받고서 지금 알려진 내용은 총장님도 그래야 살고 우리 정 교수도 그래야 삽니다. 근데 그게 자기 의견이 아니라 법률 자문팀 의견을 들어보니 그렇다라는 걸로 봐서 이 전화는 준비된 전화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정 교수님이 법률 자문팀에 들어보니 총장님도 오케이고 저도 오케이요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예. 정 교수가 법률 자문팀을 꾸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법률 자문팀을 통해서 들어보니 이렇게 해야지 당신도 살고 우리 부인도 살다라는 메시지는 조국 후보만이 할 수 있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전화를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참 그동안은 말로 본인이 했던 말과 배치되는 말들을 해서 참 그러는데 이제 눈앞에 직접적으로 행동까지 그렇게 했다라는 걸 알게 되니 정말 실망이 이만저만 하지 않습니다. 네. 동양대 총장에게 집중적으로 최근에 전화를 건 사람, 조국 후보자 본인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그중에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김두관 의원입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청와대 수석 이야기까지 했다. 최 총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온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이 나온 대학교가 동양대와 같은 재단 소속이고 지인의 주례를 서준 인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재단에 나왔고 우리하고 제자거든. 그래서 좀 하고 좀 친해서 김두관 의원이 이제 정치인이니까 주례를 못하니까 김두관 의원 대신 주례를 한 2번 써줬어. 최 총장은 김 의원이 총장 표창장 논란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김두관 의원은 나한테 이제 고생 많으시고 그래도 참 진짜 그리 욕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안 좋겠나. 그러면서 청와대의 의중을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김두관 씨가 이야기할 때 어느 수석이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 하면 이야기를 좀 부탁을 한 것 같아. 얼핏 비치더라고. 동양대 표창장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 총장과 가까운 김 의원이 대표로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똥은 청와대로까지 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자,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이어지고 있는데 김두관 민주당 현역 의원이 전화한 걸로도 모자라 청와대 수석까지 이야기를 했다. 외압 의혹이 청와대로까지 번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김두관 의원의 해명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청와대 분위기를 내가 좀 전달한 셈이죠. 아무래도 뭐 지금 임명을 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들었다. 수석님하고 통화를 잘 안 합니다. 저는 청와대 사람들하고. 내가 청와대 한 번도 간 적도 없습니다. 최승희 총장뿐만 아니라 정말 각계각층의 사람들하고 자주 제가 소통하고 제가 그런 걸 잘 못하는 편입니다. 제가 좀 결백증이 있는 사람이라서. 자, 김두관 의원은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청와대의 분위기를 최 총장에게 전달하려 했다라고 사실상 청와대 수석을 언급한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허나 소장님. 네. 김두관 의원이 전화를 한 것만으로도 동양대 최 총장에게는 커다란 압박이었을 텐데 네. 그 전화에서 청와대 무슨 수석 이야기가 나왔다면 저도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총장님은 되게 담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저도 그런 전화를 받았다면 우선 무서워서 보이지 않아도 보인다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벌거벗은 임금님 그 동화가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분명히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리 행진을 하는데 아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주위 사람들이 진실은 이거였다. 이거 거짓이었구나라고 느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언의 어떤 강한 압박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길게 옛날 어린이 동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동화로도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의 유치원 때 배웠던 얘기를 다시 하고 싶은 겁니다. 분명 보이는데 그리고 보이지 않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친한 건 친한 거고 정의로운 건 정의로운 겁니다. 친하기 때문에 아껴서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들을 아끼기 때문에 어쩌면 조국 후보가 전화했던 것까지도 막아서 얘기 안 하고 자 임금님이 지금 벌거벗었다. 라고 얘기했던 어린아이의 심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최 총장이. 예, 우선 김두관 그 의원과 유시민 전 그 장관 아주 많은 큰 실수를 한 것 같고 특히 조국 후보가 아내가 곁에 있는데 그냥 전화를 받아서 통화를 했다라는 것은 아마 오늘 하루 종일의 빅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 총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김병민 박사님 네. 청와대 수석 언급을 했다. 김두관 의원 본인도 청와대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그러면 김두관 의원 본인은 제가 청와대 수석이랑도 전화 잘 안 합니다라고 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김두관 의원 시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김두관 의원이 전화하고 조금 있다가 대한민국에서 차기 여권주자로 정말 세다라고 불리우는 유시민 이사장까지 전화를 합니다. 본인이 최성희 총장이었으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김진 기자님. 무섭죠. 그러니까 저는 대학,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사립대학은 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역할에 처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의 정원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수많은 평가를 통해서 학교의 정원을 감축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의 학교가 완전히 잘못되도록 만들 수 있는 데 정부가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성희 총장에게 청와대의 입장에 기류해서는 어느 정도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정했는데 지금 최성희 총장이 완전하게 키를 잡고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된 거예요. 최성희 총장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조국 후보를 낙마시킬 수도 있고 임명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총장상이 날조됐다라는 정말 핵폭풍 의혹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9월 2일에 청문회 됐고 기자간담회 통해서 기자간담회로 난 다 설명했고 그리고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자 여론조사 괜찮게 나왔네. 이 정도면 임명할 수 있어. 청와대는 임명 강행하겠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동양대 표창 날조 논란이 불거졌고 거기에 핵심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최성희 총장의 말이 빵 터지고 나니까 당신은 어떻게 책임질 거야? 여기에 대해서 선택해라고밖에 저는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최성희 총장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여기서 자칫 잘못 내가 걷는 것에 따라서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성희 총장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겠다고 하는데요. 청와대 얘기를 김두관 의원이 했고 어저께자로 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나서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동양대 문건 정리 다 됐습니다. 내일 청문회 보면 아시겠지만 이 동양대 건 보니까 실제로 표창 받았던 내용들에 대한 것들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증언하기도 합니다. 청와대가 이 사건의 핵심 중심 당사자로 끼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제부터. 지금은
조국 후보자의 문제를 떠나서 여기 유시민 이사장이 끼어들고 김두관 장관, 전 장관 의원이 끼어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 등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조국 후보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문제까지 커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박용진 의원이 있을 때 정말로 과거에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좀 새겨들었어야 되는 게 박용진 의원이 유시민 이사장에게 오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버하지 마라. 민주당 사람도 아니니까 오버하지 마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부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조국 후보자가 뭔데? 조국 후보자 한 명을 그냥 걷어내면 다 끝나는 건데 조국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가게 되면 정권이 위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어려움까지 처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탄에 금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리포트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최성해 총장은 유시민 이사장이 전화를 걸어서 토끼와 거북이 이소 무화를 이야기하면서 토끼처럼 앞서가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다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모르게 발부가 될 수 없는 게 이제 직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발언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은 증폭됐습니다. 최 총장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전화를 받은 것, 조국 후보자 가족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최 총장은 유 이사장이 이소부화,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꺼냈다고 전했습니다. 잘 달리는 토끼가 막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달리가 거북이가 안 보일 정도로 일찍 가면은 그것도 경주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조 후보자 딸에게 총장상을 준 적이 없다고 밝힌 자신을 토끼에 비유했다는 설명입니다. 검증이 진행 중이니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유 이사장은 토끼와 거북이를 언급한 이유를 묻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일체로 되는 느낌? 자, 유시민 이사장은 왜 전화를 걸었을까? 그리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주장도 나왔는데 유시민 이사장의 해명도 저희들이 취재를 했습니다. 자, 이거 말고 그 앞에 거 CG 주세요. 유시민 이사장의 해명 준비됐는데요. 해명입니다. 저도 유튜브 언론인이라 취재 열심히 한다. 취재차 전화를 한 거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나리오 언급과 관련돼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최성해 총장에게 이런 민감한 시기에 전화를 한 이유가 유튜버로 취재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다라는 해명인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박용진 의원님, 예. 미리 이렇게 될 줄 아시고 그때 일찍이 유시민 이사장에게 민주당 당직도 없으니 오버하지 마시라라고 결과적으로는 정말로 맞는 돌직구를 날리셨는데 그 문자 폭탄을 지금까지 받으면서 누가 하나 편 안 들어주고. 근데 저기 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머리가 짧아서 그러는지 토끼 거북이 얘기는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딱 떨어지진 않는. 그래서 뭐 그거를 또 대학 총장님쯤 되시니까 이걸 나보고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는 얘기인가 보다라고 해석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조금은 이 상황과 만일 그 최성해 총장의 그 이야기대로 유시민 이사장이 이야기를 했다면 전화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얘기했다면 글쎄요 잘 딱 떨어지는 내용은 아니고 또 본인은 뭐 토끼 거북이는커녕 토끼도 얘기한 적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또 뒤에 나중에 뭐 따로 그 진상을 뭐 파악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유튜브 그쵸 뭐 언론인이라고 인정을 하죠. 뭐 언론인이시고 그러니까 요즘 1인 미디어 시대니까 전화를 하셔서 뭐 이것저것 뭐 파악해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화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의 전화를 그 대한민국 그 많다는 유튜브 중에 한 명이 전화하셨네라고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그럼요. 예 그래서 그 조금은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모르는 사이도 아니셨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전에 그 강의를 뭐 특강 비슷하게 이렇게 강의도 주최를 부탁을 하고 해서 서로 오고 가면서 인사를 하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서로 조심하고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취재조차도 여러 가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됐었던 거는 충분히 아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희정 장관님. 네. 물론 최성해 총장의 진술이니까 정확한 사실관계 여부는 어차피 검찰에서 다 조사를 했죠. 검찰에서 다 드러날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유시민 이사장, 김두관 의원, 조국 후보자 부인 전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최성해 총장에게 외압입니까? 외압이 아닙니까? 아니,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묵시적인 청탁 때문에 지금 그 옥고를 치르고 계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전화해서 무서운 분이 네. 요즘 잘 지내지? 그거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만 해도 사실은 엄청난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대선 주자급, 차기 여권 대선 주자급, 그리고 현 대권 인사를 거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웬 청와대를 언급하는 거는 그 수석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수석을 움직이는 이제 대통령의 뜻으로 읽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직 대권과 미래 대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두 거론이 되면서 자기에게 전화를 했다. 엄청난 압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어떤 내용까지 하라고 압박을 한 거는 묵시적이라는 말을 떼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정말 토끼와 거북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평소 왜 우리 유시민 장관님 말씀하시는 스타일에 그분이 그런 얘기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비유법도 좋으시고 해서 그래서 결국 그 메시지지 않을까요? 토끼가 달리기는 잘하고 앞서 나가지만 결국 이기는 건 거북이였다. 그러니까 결국 조국은 장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 앞서 뛰어나가지 마라. 라는 메시지로 했지. 그거 아니면은 저 바쁘신 분들이 전화 들고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몰라서 해줬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전화를 했을 때 과연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서가 아니라 그러면은 제가 요즘 유튜브 활동하고 있어서 저희 취재차 전화를 한 겁니다라고 밝혔을까요? 예를 들어서 채널A에서 전화를 하고 나면 저 채널A에 어디 출입 누구입니다. 무슨 건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라고 해야지 취재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면 누가 생각해도 전직 장관의 또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으로 생각을 하지 일개 유튜버로 생각을 했을까요? 또 하나 빗대어서 얘기할게요. 요즘 그 유시민 장관님하고 같이 쌍벽을 이루면서 유튜브 활동을 했던 그 홍준표 전 대표 홍카콜라인가 그거 하면서 두 분이 같이 콜라보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 만약에 이 나왔던 뉴스의 주인공이 홍준표 대표였다. 만약에.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전화를 해서 동양대 총장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더 세게 다른 있지도 않은 내용 말해달라고 한 게 밝혀졌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표가 홍카콜라 취재하려고 전화를 한 걸로 생각을 했을까요? 와, 지금 현직 대표 아니라도 범야권이 나서서 저렇게 진영으로 협박하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했을 때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더 기가 막힌 것은 사실 하루만 전화한 줄 알았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다음 날 또 전화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유시민, 김두관 두 분이. 네, 그 자체는 진짜로 이건 설명하기가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자꾸 보이지 않는데 보인다고 말하라고 옆에서 그 주변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